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을 둘러싼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곳인데요. 네. 그 원료가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리가 석탄 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떼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이 우라늄으로 발전을 하고 나면 폐기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사용이 끝났다라고 해서 사용 후 해결료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 이 사용 후 해결료는 여전히 높은 열과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데요. 그래서 이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원전 안에서 쓴 작업복이나 장갑, 부품 같이 방사성 수치가 낮은 건 중저준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저준위 처분장은 2015년부터 경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제대로 이제 폐기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처리장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못한 건가요? 네, 제가 앞서 이 고준위 폐기물이 매우 강한 방사능 물질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준위 폐기물이 인체나 자연에 해가 없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10만 년은 걸릴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이게 네. 10만 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예. 10만 년 전에 인류가 뭘 했냐면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것도 12,000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년이라는 게 아주 까마득한 세월인데 네. 그동안 어떤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활동 같은 지각 활동이 없을 거라는 보장을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안전한 곳에 이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길 사람도 많지 않겠죠. 그동안 수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매번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전 세계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나라가 있을 그렇죠. 텐데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좀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지하 500에서 1000m 정도의 아주 깊은 땅 속에 보관하는 방식을 씁니다. 네. 몇몇 나라들이 연구 처분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1983년부터 처분시설 용지 확보에 나섰는데요. 2001년에야 용지를 찾아서 2016년부터 연구 처분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2년 뒤부터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프랑스 역시 1989년부터 정부 주도로 고준위 처분장 마련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1991년에는 관련 법을 만들었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35년에는 지하 500m의 처분장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스웨덴도 터 선정을 끝냈고 일본과 미국도 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 장소 선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논의를 좀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돼가고 있는 네. 건가요? 일단 정부의 계획만 놓고 보자면 37년 안에 연구 처분 시설을 지어서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들고 나온 게 정부가 이번에 행정 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을 한번 보면요. 조사 계획을 세우고 터를 확정 짓는 데만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터에 약 14년에 걸쳐서 연구 시설을 지어서 먼저 실증 연구 작업을 거치고요. 이후 10년 안에 연구 처분 시설까지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37년이 걸린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이제 정부의 계획인 거고요. 이 계획대로 일이 풀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먼저 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에 기본 계획만으로도 이곳저곳에서 반발이 생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래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관련 토론회에 원전 주변 주민과 탈핵단체같이 쓴소리를 낼 법한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네, 수만 년 뒤에 후손들에게 어떤 안전을 보장할 만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